만약 누군가 서지민에게 회사 화장실에서 한번 울고 난 후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아마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28배 그녀는 지금 여기 값싼 화장지 조각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어떻게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직속 상사에 의해 산산조각 났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굴욕감이 가슴속에서 여전히 불타오를 때 남성의 구둣발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지만 이 시간대에는 텅 비어 있어야 했다. 그녀는 칸막이 안에서 몸을 웅크리며 누구든 볼 일만 보고 빨리 나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때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물었다. 아내, 괜찮으십니까? 강태준 대표였다.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문 반대편에 서 있었고 그녀는 퉁퉁 부은 눈과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다.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왜 하필 그여야만 했을까? 냉철함과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유명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이노테크 글로벌을 철권으로 통치하는 바로 그 남자.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의 완벽한 감정적 풍계를 목격하고 있었다. 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재빨리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지금의 상태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것보다 더 부드러운 어딘가 다른 느낌이 섞여 있었다.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지민은 그 아이러니에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방금 자신의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행정비서에게 CEO가 도움을 제안하다니. 박서현 팀장은 거의 모든 팀원 앞에서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의 업무 모든 측면을 비판하며 어쩌면 지민은 이 회사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암시까지 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칸막이 안에서 중얼거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놀랍게도 누군가 세면대에 기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떠나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텅 빈 화장실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건 인정해야겠군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그녀는 눈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을 뻔했다. 마치 그녀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마치 온 회사가 복도를 지나는 그의 위압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서지민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서지민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반복하자 그의 목소리에 실린 이름의 울림이 가슴속에서 이상한 파동을 일으켰다. 오늘 회의 때문에 우는 겁니까? 그 질문은 그녀를 허를 찔렀다. 그가 봤던 것이다. 물론 그랬겠지. 태주는 중요한 교육을 개인적으로 감독했고 그날은 새로운 관리 시스템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 지민은 박 팀장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노력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몇 주 동안 프로젝트에 매달렸던 것이다.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당혹감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물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목격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참고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 언제였던가? 특히 권력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 언제였던가? 하지만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민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저는 정말 이 환경에 맞지 않는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걸 보여줄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민은 마침내 칸막이 문을 열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세면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위압적이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짙은 눈을 가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거의 친절함에 가까운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엉망이었을 것이다. 빨개진 눈,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도 역겨워하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아마도 용기를 알아보기 때문이겠죠. 그가 마침내 말했다.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환경에서 계속 노력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 지민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그녀 자신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야겠죠. 그도 동의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지민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무엇인지 왜인지 몰랐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서지민 씨.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로 듣는 자신의 이름이 좋다고 생각했다. 내일 저와 점심 식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잘못 들었음이 틀림없었다. 네, 뭐라고요? 점심 식사요. 그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다. 다른 계획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를 쳐다봤다. 회사의 CEO, 모두가 차갑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후 점심 식사를 제안하고 있었다. 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의 미소가 더 넓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를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습니다. 정구의 라스텔라에서 보죠. 어딘지 아시죠? 그녀는 여전히 약간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서지민 씨.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고 그녀는 화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민은 밤새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녀의 주황색 고양이 나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의 뒤척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태준의 초대가 긁힌 레코드판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어쩌면 그냥 업무적인 점심 식사일 뿐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던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멋대로 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일상이 그녀를 진정시켜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컴퓨터를 켜자마자 김유나, 대리가 의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다. 다 불어. 친구가 지민의 책상에 커피 한 잔을 놓으며 말했다. 뭘 불어? 지민은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유나를 너무 잘 알았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제 회의 끝나고 네가 대표님이랑 얘기했다는 소문이 바다에. 어떤 사람들은 둘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도 하던데. 지민은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분은 그냥 지민아. 유나가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강태준 대표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아무하고도 말 안 섞는 사람이야. 근데 우연히 화장실까지 가서 너랑 얘기했다고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지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서연 팀장이 특유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서지민 씨, 지금 나랑 얘기 좀 해. 지민은 유나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팀장을 따라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박 팀장은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문을 닫았다.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지. 박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지민 앞에 서서 말했다. 내언 그냥 행정비서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만약 내 여성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대표님 눈에 들고 내 위로 올라서려 한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거야. 지민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전 그런 짓 한 적도 없고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어제 너희 둘이 얘기한 거 알아. 그리고 너 같은 여자가 강태준 같은 남자에게 다른 속셈 없이 다가갈 배짱이 없다는 것도 알지. 저 같은 여자요? 지민은 되물었다.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래, 평범하고 흔해 빠지고 관심에 목마른 여자. 박 팀장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뺨을 때리듯 내뱉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강태준 같은 남자들은 너 같은 여자한테 관심 없어. 잠깐 가지고 놀다가 결국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 예를 들면 최수아 본부장 같은 여자에게 돌아가지. 그 이름은 지민에게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최수아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우아하고 세련되고 성공한 지민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민은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좋아.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서 헛된 꿈은 그만 꿔. 지민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사무실을 나왔다.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에 집중하려 했지만 박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태준의 친절을 잘못 해석한 걸지도 모른다. 더 망신당하기 전에 점심 약속을 취소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켰을 때 그녀는 그의 비서에게 전화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점심 먹으러 갈 준비 됐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들었고 책상 옆에 서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다른,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것이 있었다. 저 실은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녀는 사무실의 절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더듬거렸다. 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죠? 지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과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박 팀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서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박 팀장에게 멈췄다.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다시 지민을 바라볼 때는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서지민 씨, 잠시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걸어갔다. 태준은 문을 닫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진짜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한 걱정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지민은 망설였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점심 식사 때문에 자기 팀장에게 거의 모욕을 당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박 팀장님이 제가 대표님을 이용해서 승진하려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마침내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말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는 웃었다.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풍부한 소리였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네? 아니요, 전 대표님이 왜 저를 초대하셨는지조차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어서요. 그의 말이 너무나 단순해서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어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을 봤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진솔한 사람을 만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군요.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자신을 떨리게 만드는 무언가를 보았다. 진실함이 있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 그녀의 속을 좋은 의미로 뒤틀리게 만드는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다. 알겠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미소는 파괴적이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나가죠. 가십거리를 더 만들어주고 싶진 않으니까. 15분 후 지민은 태준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가죽과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가 나는 검은색의 우아한 BMW였다. 그녀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채 타본 적이 없었지만 감명받지 않은 척하려 애썼다. 긴장됩니까? 그가 그녀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물었다. 조금요. 그녀는 인정했다. 보통 CEO랑 점심을 먹진 않으니까요. 나도 보통 행정비서랑 점심을 먹진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라스텔라는 지민이 상상했던 강태준 같은 남자가 갈 법한 바로 그런 곳이었다. 우아하고 조용하고 비싼 그녀 혼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그런 곳. 하지만 그들이 자리에 앉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사무실에서와는 달랐다. 더 편안하고 더 유머러스했다. 그는 가장 까다로웠던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는 일이 마음에 듭니까? 그가 메인 요리를 기다리며 물었다. 지민은 망설였다. 사람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혼돈을 정리하는 것도요.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느껴요. 태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요. 아이디어나 해결책 같은 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패턴이나 연결고리 같은 걸 봐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들은 다음 2시간 동안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건축에 열정적이라는 것,
마라톤을 뛴다는 것, 회사를 맨손으로 일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책을 탐독하고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여행을 꿈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물론이죠. 왜 회사를 서울, 특히 판교에 세우셨어요? 부산이나 제주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외교적인 대답을 원합니까? 아니면 진실을 원합니까? 진실이요. 이곳 사람들은 아직 영혼이 있고 서로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대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 그 뿌리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죠. 지민은 미소 지었다. 아름다운 대답이네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가 정정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차갑고 먼 CEO가 아니라 똑똑하고 재미있고 놀랍도록 친절한 남자. 점심 잘 먹었습니다. 그가 건물 입구에 그녀를 내려주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다시 하고 싶군요. 다음번엔 저녁 식사라도.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수아 본부장이 인도에 나타났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그녀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말했다. 여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요. 지민은 갑자기 다른 여자 옆에서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최수아는 그녀가 아닌 모든 것이었다. 키 크고 세련되고 자신감 넘쳤다. 최 본부장, 태준이 대답했지만 지민은 그가 그녀를 보고 특별히 기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요. 최수아는 지민을 완전히 무시하며 물었다. 지민은 태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사무실에서 쓰던 전문가적인 가면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맞습니다. 서지민 씨, 나중에 얘기하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고 그녀는 인도에 홀로 남겨졌다. 가슴은 답답하고 박 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강태준 같은 남자들은 너 같은 여자한테 관심 없어. 어쩌면 결국 그녀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주는 조용한 고문이었다. 지민은 태준과의 점심 식사를 멈출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 멀고 전문적인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는 그녀의 책상을 지나치면서도 쳐다보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해서도 그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마치 레스토랑에서의 그 연결의 순간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 상태 최악이다. 목요일. 회사 식당에서 샐러드를 깨작거리고 있는 지민을 발견한 유나가 말했다. 격려 고맙다. 지민이 중얼거렸다. 진심이야, 너 유령 같아. 무슨 일이야? 대표님이랑 점심 식사가 재앙이었어?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점심 식사가 너무 완벽해서 불가능한 무언가를 꿈꾸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재앙은 아니었어. 혼란스러웠지. 어떻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는 친절하고 재밌고 흥미로웠어.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줬지. 지민은 포크로 상추 잎을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그 후에 최수아 본부장이 나타나고 나서 유나는 마치 모든 것이 이해된다는 듯이 말했다. 전 여자친구라고. 다들 걔네 둘이 사귀었던 거 알아. 아직도 만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녀가 그의 타입이잖아, 안 그래? 성공하고 예쁘고 같은 사회적 수준이고. 지민은 속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걸 수도 있잖아. 유나가 재빨리 말했다. 어쩌면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구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일과 혐오감을 섞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지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유나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강태준 같은 남자들은 나 같은 여자한테 로맨틱한 관심이 없어. 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바보였지. 넌 바보 아니야. 넌 예쁘고 똑똑하고 그리고 고양이랑 40제곱미터짜리 원룸에 사는 행정비서지. 유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팀장이 그들의 테이블에 나타났다. 서지민 씨, 지금 당장 필요해. 지민은 또 다른 꾸지람을 준비하며 팀장을 따라 그녀의 사무실로 갔다. 하지만 박 팀장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회를 상대로 분기보고서 발표를 네가 해. 박 팀장은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던지며 발표했다. 지민은 눈을 깜빡였다. 제가요? 하지만 항상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제 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결정했어. 박 팀장의 미소는 위험했다. 결국 아무도 네 잠재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나? 지민은 서류를 쳐다보았다. 복잡한 데이터, 상세한 분석, 재무 예측. 정확히 그녀가 좋아하는 종류의 일이었다. 하지만 언제요?
화요일 오후 2시에 전 이사진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고요? 박 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물론 CEO도 포함해서. 지민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명백한 함정이기도 했다. 그녀가 잘 해낸다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한다면 박 팀장은 그녀를 제거할 완벽한 변명거리를 갖게 될 것이다. 준비하겠습니다. 지민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좋아. 아, 그리고 서지민 씨, 누구의 도움도 기대하지 마. 네가 정말로 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지민은 다음 며칠을 숫자 속에 파묻혀 보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일을 가져갔다. 나비는 그녀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는 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월요일 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피곤해 보인다. 어머니가 휴대폰 화면 너머로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내일 발표 때문에 좀 긴장돼서요. 넌 항상 긴장하지만 항상 잘 해내잖아.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 발표에서 1등 했던 거 기억나니?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성공만 기억하고 실패는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랑은 달라요, 엄마. 이건 중요해요. 네가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모든 게 중요하지. 그리고 넌 마음이 아주 넓단다, 지민아. 잊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지민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몇 시간 더 검토하며 각 슬라이드가 완벽하고 모든 숫자가 확인되었으며 모든 결론이 잘 뒷받침되었는지 확인했다. 화요일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자료를 인쇄하고 장비를 테스트하고 한 번 더 연습하고 싶었다. 하지만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불쾌한 놀라움을 마주했다. 그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서버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파일에 접근하려 애쓰며 중얼거렸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파일은 사라졌다. 심장이 뛰는 채로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로 달려갔다. 적어도 로컬 복사본은 있었지만 폴더를 열었을 때 파일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수년간의 컴퓨터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즉시 사보타주를 의심하게 했다. 기술적인 문제라도 있나? 뒤에서 들려오는 박 팀장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제 프레젠테이션이 서버에서 사라졌고 로컬 파일은 손상됐어요. 지민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안 됐네. 박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다. 뭐 아직 3시간 남았잖아. 너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면 뭐라도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지민은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분노가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박 팀장이 그녀의 작업을 방해한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녀를 믿어줄까?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3시간 할 수 있다. 데이터는 머릿속에 있었고 모든 숫자를 외우고 있었다. 정교한 슬라이드는 없을지 몰라도 간단한 것을 만들고 내용에 대한 지식에 의존할 수 있었다. D시간 50분 후, 지민은 기본적이지만 탄탄한 프레젠테이션을 들고 회의실에 있었다. 이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녀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것 같았지만 상상일 수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민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분기 보고서와 전략적 결정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몇 분은 어려웠다. 회의적인 시선과 낮은 수근거림이 느껴졌지만 데이터에 깊이 파고들수록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이 말하는 것에 열정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숫자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점들을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패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녀는 예측을 가리키며 말했다. 고객 만족도 데이터와 우리 지원팀의 응답 시간을 교차 분석하면 내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고객 유지율을 15% 증가시킬 기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이사 중 한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분석 서지민 씨가 직접 한 겁니까? 네, 이사님. 지난 18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로워.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고 지미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발견한 통찰력을 보여주며 실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열광적인 박수였다.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서지민 씨, 재무이사가 말했다. 이 분석들은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태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렬하고 자랑스러워하며 감탄하는 듯한 서지민 씨.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웅성거림을 뚫고 들려왔다. 잠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제안 중 몇 가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나가고 그들은 홀로 남았다. 지민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화하며 약간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정리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홀로 남았을 때 태준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서지민 씨, 나를 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강렬한 시선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당신이 밝혀낸 통찰력과 기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그가 다가왔고 그녀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와 그의 향수 냄새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최수아 본부장이 들어왔다. 태준 씨, 우리 회의 잊으셨어요? 그녀는 지민을 보고 말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바쁘신 줄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물건을 챙기며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기다려요. 태준이 말했지만 지민은 이미 문 앞에 있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그가 그녀를 맞기 전에 말하고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해냈다. 이사회 앞에서 발표했고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행정비서 서지민일 뿐이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여전히 최수와 같은 사람들의 세계에 속한 다가갈 수 없는 CEO였다. 하지만 적어도 그 회의실에서의 몇 분 동안 그녀는 주목받고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지민은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책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태준은 그의 기업 세계에서 먼 존재로, 하지만 컴퓨터를 켜자마자 그의 비서가 나타났다. 서지민 씨, 대표님께서 지금 사무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보이려 애쓰며 메모장을 집어들고 비서를 따라 임원층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태준의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인상적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보였고 현대적인 가구와 건축과 비즈니스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찬 벽이 있었다. 앉으세요. 그가 책상 앞 의자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책상 뒤에 앉는 대신 그는 그녀 옆에 의자를 끌어당겼다. 어제 일에 대해서 그가 시작했고 지민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다. 어쩌면 그가 제고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건방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전략 분석팀의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민은 눈을 깜빡였다. 잘못 들었음이 틀림없었다. 네. 뭐라고요? 전략 분석팀이요? 제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겁니다. 현재보다 60% 인상된 연봉, 완전한 복리후생, 그리고 당신만의 팀을 갖게 될 겁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지민 씨, 어제 당신이 한 일은 비범했습니다. 시니어 분석가들도 식별하지 못한 패턴을 보았어요. 저는 회사를 경영해야 하고 제 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민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진짠가요? 완전히 진짜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고 마치 그의 사무실에 해가 뜬 것 같았다. 박서현 팀장에게 계속 과소평가받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것도 아세요?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압니다. 어제 당신의 파일이 삭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시간 만에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는 것도,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 인재들을 보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지민은 그의 짙은 눈에서 금빛 반사를 볼 수 있었다. 수락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전문적인 인정, 지적인 도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 하지만 그의 시선의 강렬함에는 그녀를 떨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긴 침묵 끝에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민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태준 씨, 먼저 제안을 수락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은 놀라운 기회였지만 복잡하기도 했다. 그와 직접 일하고 매일 그를 보고 그가 그런 식으로 그녀를 쳐다볼 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써야 했다. 수락하겠습니다. 그녀는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미소는 파괴적이었다.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새 사무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이요?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곳으로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지민은 여전히 멍한 채로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서지민 씨. 그도 일어서서 아주 가까이 섰다. 제가 언급했던 저녁 식사에 대해서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최수아 본부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태준 씨, 독일 고객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해야 해요. 그녀는 지민을 보고 말을 멈췄다. 또군요, 최 본부장. 회의를 잡았는지 몰랐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민이 들어본 적 없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안 잡았어요. 시간이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최수아는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바쁘신 것 같네요. 서지민 씨가 방금 전략 분석팀의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만약 그가 최수아가 지민의 승진에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는 실망했다. 그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흥미롭네요. 아주 빠른 승진이군요. 지민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암시는 분명했다. 그럼 얘기 나누세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서지민 씨, 기다려요. 태준이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꿈에 그리던 승진을 했지만 그것이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CEO를 유혹해서 승진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도 그것이 실력 때문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축하해요. 지민은 돌아섰고 최수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태준의 사무실에서 나와 그녀를 따라온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 중얼거렸다. 솔직히 궁금하긴 하네요. 최수아는 그녀 옆벽에 기대며 말했다. 행정비서가 어떻게 강태준의 주목을 끌어서 며칠 만에 승진을 얻어내는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요. 지민은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최수아는 차갑고 맑은 소리로 웃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겠죠. 그녀가 다가왔다. 여자 대 여자로서 조언 하나 해줄게요. 태준 씨는 매력적이고 부유하고 강력하고 원할 땐 매력적인 남자예요. 쉽게 빠져들기 쉽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최수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그와 내가 내일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아도 상관없겠네요. 물론 비즈니스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잖아요. 지민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네, 아니죠. 최수아는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특히 일을 다른 것과 섞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고 지민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수아 말이 맞았다. 그녀는 자신을 내버려 두었고 분명히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남자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책상으로 돌아왔다. 유나가 동그란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이야? 너 승진했어? 어떻게 알았어? 다들 얘기하고 있어. 박 팀장은 폭발할 것 같아. 유나가 몸을 기울였다. 다 말해봐. 지민은 신나게 들리려 애쓰며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승진은 최수아와의 대화 이후 빛을 잃었다. 이거 대박이다. 유나가 외쳤다. 네온 그럴 자격 있어.
다들 내가 사장이랑 자서 승진했다고 생각할 거야.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신경 꺼. 넌 진실을 알잖아. 하지만 내가 정말 알까? 지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나머지 한 주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민은 자신의 이전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임시 후임자를 교육하고 물건을 정리했다. 태주는 그녀의 책상을 여러 번 지나갔고 항상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다. 금요일 밤 지민이 마지막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이번 주의 얘기를 거의 못했네요. 그가 그녀의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밥 배우셨잖아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서지민 씨, 나를 보세요.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당신 멀게 느껴져요. 지민은 망설였다. 자신이 그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냥 새 직책 때문에 긴장돼서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태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살폈다. 확실합니까? 만약 누군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지민은 태준과 함께 일하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매일 그를 보면서도 그가 처음 화장실에서 그녀를 쳐다보던 방식,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의 소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매달렸다. 일요일 밤 새 직책에서의 첫 주를 위해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지민 씨. 접니다. 강태준.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인사팀에서요? 주말에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업무에 관해서요? 잠시 멈춤이 있었다. 아니요. 업무에 관한 건 아닙니다. 지민은 눈을 감았다. 이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 대표님, 내일 퇴근 후에 제 사무실에서 보죠. 그녀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녀는 나비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뀔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민의 새 직책에서의 첫 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그녀의 새 사무실은 태준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었다. 넓고 센트럴파크가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가 있었고 이전에는 꿈만 꾸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전략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강태준 그는 항상 근처에 있는 것 같았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녀의 사무실을 지나갔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전략회의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그녀가 전문적으로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고문당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그가 그녀를 칭찬할 때마다 최수아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그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의지력이 필요했다. 목요일 해외 확장 관련 회의 중에 지민은 최수아가 계산적인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챘다.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최수아가 다가왔다. 새 직책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태준 씨가 두 분이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더군요. 최수아가 잠시 멈췄다. 참, 지난주에 두 분 저녁 식사한 얘기도 들었어요. 아주 로맨틱했다고 하던데요. 지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저녁 식사요? 어머나, 최수아는 놀란 척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워낙 저녁 식사도 많고 여자도 많아서 가끔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지민의 속이 가라앉았다. 최수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다른 여자는 얼마나 많을까? 그녀 이전에 갑작스러운 승진을 받은 비서나 여직원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날 오후 태준이 그녀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우리 대화할 준비 됐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민은 시계를 쳐다보았다. 오후 6시.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사실 좀 피곤해서요.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서지민 씨, 우리 이 대화를 일주일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대표님께는 중요하겠죠. 우리 둘 댁에요. 지민은 한숨을 쉬고 그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나를 피해왔어요. 내가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내가 미소 지으면 시선을 피하고 그가 다가왔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민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 단지 그들 사이에 무언가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왜 당신이 나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어쩌면 제가 정말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찾았다. 왜요? 지민은 심호흡을 했다. 만약 끝낼 것이라면 적어도 솔직해져야 했다. 얘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최수아 본부장 같은 세련된 여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파괴하고 있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지민은 그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바닥만 쳐다보았다. 무엇이든 서지민 씨, 그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보세요.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고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을 마주했다. 내가 당신을 동정해서 또는 뭔가 대가를 바라서 승진시켰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내내 당신을 볼 핑계를 찾은 것이 내가 세심한 상사라서라고 생각합니까?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여기에서 당신이 왜 나를 피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모든 직원을 똑같이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준 씨?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다가왔고 지민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당신을 승진시킨 건 당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를 매료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데이터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의 눈이 빛나는 방식이 내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내내 당신을 볼 핑계를 찾는 건 지난 며칠 동안 그게 내 하루 중 최고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웃을 때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본부장님이 최수아는 잊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강렬해졌다. 최수아는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성공, 세련됨, 편리함. 하지만 당신은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당신은 내가 CEO가 아닐 때에 진짜 나를 상기시켜줘요. 나를 웃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죠. 지민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두려워요. 뭐가요? 이게 꿈일까 봐요.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나서 내가 그냥 성수동에 사는 버스 타고 다니고 고향이랑 아파트를 나눠 쓰는 서지민일 뿐이라는 걸 깨달을까 봐요. 태주는 미소 지었고 그것은 그녀가 본 가장 부드러운 미소였다. 성수동의 서지민 씨. 그가 부드럽게 반복했다. 긴 책을 탐독하고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경제학 박사들도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고 좌절하면 울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당신이 어디에 살거나 어떻게 출근하는지에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끌리는 것이 돈이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당신에게 왜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의 진솔함, 당신의 강인함,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나는 방식, 당신이 나를 회사의 CEO가 아닌 그냥 강태준으로 바라보는 방식. 지민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태준 씨, 키스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취약함이 담겨 있었다. 대답 대신 그녀가 다가갔고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마치 온 세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망설였지만 이내 깊어졌고 지민은 동시에 날아오르고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러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네, 그가 동의했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함께 알아가면 됩니다. 그들은 도시가 아래에서 불을 밝히는 동안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지민은 앞으로 닥칠 문제들, 사내 정치, 가십, 편견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태준의 품에서 그녀는 마침내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서지민 씨,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말했다. 네, 제가 2주 전에 언급했던 저녁 식사. 그녀는 웃었고 그것은 며칠 만에 첫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네, 토요일 밤 특별하게 우리 둘만요. 데이트 신청인가요, 대표님? 데이트 신청입니다, 서지민 씨. 그리고 강태준을 만난 이후 처음으로 지민은 동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특히 고양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소녀들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게 허락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지민은 진주 목걸이를 매만졌다. 사귄 지 한 달 기념으로 태준이 준 선물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네이비 블루 드레스는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이노테크 글로벌의 신사옥 개관식에 완벽했다. 너 정말 예쁘다. 유나가 그녀 뒤에 나타나며 말했다. 깍어라. 내 친구 행정비서가 CEO의 여자친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전 행정비서 지민이 미소 지으며 정정했다. 지금은 전략분석 이사지. 완전히 자격 있는 승진이었어.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딴소리하는 놈은 누구든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지민은 웃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 가십, 시선, 악의적인 말들. 박서현 팀장은 부서 개편 후 다른 지사로 발령났지만 지민은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준비됐어? 그가 여자 화장실 문가에 나타나며 물었다. 지민은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빛나는 방식이 그녀를 정말로 아름답게 느끼게 했다. 준비됐어. 그녀가 대답했다. 둘만 있게 해줄게. 유나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파티에서 봐. 둘만 남았을 때 태주는 다가와 그녀를 팔로 감쌌다. 오늘 파티에서 네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될 거라는 거 알아? 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첨이 심하시네요. 그녀가 말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진심이야. 그가 정정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파티는 한창이었다. 신사옥은 인상적이었고 태준이 직접 계획한 건축 라인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지민은 그가 투자자들과 고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항상 매력적이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군중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고 마치 그녀가 사회적 혼돈 속에서 그에 닫힌 것처럼 미소 지었다. 지민아! 어머니가 그녀 옆에 나타났다. 지민이 사준 새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말 멋진 파티구나. 재밌으세요, 엄마? 그럼. 그리고 태준 씨는 실물이 훨씬 더 멋지네. 내 동생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라. 어머니가 몸을 기울였다. 그가 내 허락을 구했다는 거 아니. 지민은 눈을 깜빡였다. 무슨 허락을요? 안나나이고달라. 그렇게 순진해서야. 어머니가 아는 채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민이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태준이 그들 옆에 나타났다. 어머님, 따님을 잠시 빌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아들. 전적으로 내 것이란다. 태준은 지민을 건물의 발코니로 데려갔다. 그곳은 사생활이 보장되고 불이 켜진 판교에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엄마랑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하셨어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마도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녀가 거의 본 적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태준 씨?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지민아, 지난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어. 당신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켰어. 사랑 없는 성공은 공허하다는 걸 상기시켜줬고 취약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가르쳐줬지. 지민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 통제되고 정돈된 세계를 가져가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뒤집어 놓았어. 그리고 이제 당신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가 무릎을 꿇자 지민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서지민,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나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 갈래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계속해서 나에게 보여줄래요? 반지는 완벽했다. 클래식하고 우아한 솔리테어 반지. 그녀가 고를 수 있었다면 정확히 골랐을 바로 그 반지였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잘 안 들려요. 더 크게. 네.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일어나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지미는 1년 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이제 그녀는 존경받는 임원이었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가치 있게 여겨준 놀라운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사랑해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그가 대답했다. 영원히 유리문 너머로. 그들은 파티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몇 분의 소중한 시간 동안은 별빛 아래 그들 둘뿐이었다. 특별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미래를 계획하며 서지민은 회사 화장실에서 울러갔다가 CEO가 그녀를 그곳에서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다. 때로는 최고의 동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